안녕하세요. 어려운 주식을 좀 더 쉽고 맛깔스럽게 분석하는 주식 셰프입니다. 네, 그 밤에 좀 긴급하게 좀 공유 드릴 내용이 있어서 네, 이렇게 영상을 좀 만들게 됐습니다. 자, SK 케미칼 그 자회생 바이오 사이언스 공모가가 확정이 됐어요. 네, 밴드 최상단으로 확정이 됐습니다. 뭐 보통 밴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 주관사인 NH투자증권이 투자자 같이 재고를 하자. 그런 걸 위해서 너무 오버슈팅은 해서 가지 말자. 그래갖고 6만 5천 원으로, 네. 그래서 뭐 역대 뭐 최고의 흥행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그만큼 관심이 되게 높은 그런 쪽이고. 자, 그래서 지금 이제 6만 5천 원 나왔거든요. 네, 6만 5천 원으로 결정이 됐어요. 그래서 여기 앞서 말씀드렸지만 넘어서 되지 않겠냐. 네. 6만 5천 원 이상도 되지 않겠냐라는 의견도 있었는데 NH투자증권에서 그냥 공모가에서 이제 그냥 상단으로만 하자. 네, 그렇게 해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개인들 청약 문의도 뭐 상당했고 기관들도 되게 많이 이렇게 접근을 했고요. 자, 그래서 지금 이제 보면은 중요한 건 이제 케미칼은 그래서 어떤 혜택이 있느냐? 구주 매출로 이제 본인이 내놓은 주식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걸 이제 계산을 해보면 네, 전에 제가 한번 영상으로 이제 만들어서 설명드렸던 거 그 중에 하나에 그 캡처한 거예요. 제가 이제 만들었던 영상 중에 하나. 그때 그걸 캡처했는데 6만 5천 원인 경우로 이제 확정이 됐죠. 네. 자, 그렇게 되면 SK 케미칼 같은 경우는 구주 매출, 네. 케미칼 주식 자체도 좀 내놨잖아요. 그쵸? 765만 주 자기 거 중에 기존의 지분, 본인이 갖고 있던 지분 6천만 주 중에서 이제 한 765만 주를 내놨죠. 그래서 4,972억 정도 이렇게 구주 매출이니까 바로 이 주식 자체가 판매가 된 거기 때문에 이건 현금으로 바로 들어옵니다. 현금성으로. 그렇기 때문에 6천만 주 중에 765만 주 해서 4,972억 원은 현금으로 편입이 되고 네, 나머지 남은 지분들이 있죠. 5,235만 주가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지분 평가는 이제 3조 4,270 3조 4,027억. 네, 이 정도의 이제 평가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물론 이제 이거는 기본 공모가 중심이니까 요 주식에 대해서는 주가가 올라가면 그만큼 지분 평가도 훨씬 더 높아지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뭐 10% 올라간다 그러면 3,400억 정도가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런 식으로 이제는 이제 케미칼 자체가 여러 가지로 조금 현금을 확보할 수 있는 방향도 많아지고 현금 갖고 있는 것도 많아졌어요. 지금 뭐 예를 들어 그런 거죠. 지금은 어찌됐건 지금도 지분율이 높기 때문에 68.4%이기 때문에 지배 구조를 갖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 회계상 이제 그 연결을 해서 이 자회사 실적인 바이오 사이언스 실적을 연결 회계를 처리하고자 한다. 그러면은 50% 더하기 1주만 있으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충 뭐 따져도 여기서 한 천만 주 정도는 그냥 팔아도 되잖아요. 그쵸? 팔아도 되니까 그것만 이제 따져봐도 뭐 몇천억 1조 가까이 되는 돈을 더 확보할 수 있어요. 필요한 경우에 그냥 장내 매각을 하든 블록들을 하든 얼마든 또 그런 돈을 확보할 수 있죠. 그만큼 이제 재정 건전성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케미칼 입장에서는 상당히 또 이번에 단기간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현금 들어오는 게 생기는 거예요. 차입이 아니라 순수 현금 입금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 케미칼 입장에서는 어쨌든 득이 되는 그런 구조죠. 그러니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얘네가 구주 매출을 했다는 거예요. 구주 매출. 주식의 일부를 실제 팔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현금으로 들어왔다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저렇게 조금 현금이 확보가 되는 그런 상황이죠. 네, 그래서 여기도 있지만 거의 뭐 5천억 가까이 되는 거예요. 27억이니까 5천억 가까이. 물론 이제 세전이기 때문에 여기서 세금이 좀 빠질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 세금 빠져도 뭐 대충 해더라도 한 4,900억 정도 이렇게 나오게 되겠죠. 이걸 제외한 1조 4,918억을 이제 여기서 확보하게 되는데 이걸 제외한 이제 요 돈, 네, 요거에 대해서는 9,945억 세전입니다. 여기는 바이오 사이언스가 이제 가져가게 되죠. 네. 자, 그래서 어쨌든 한 5천억 정도 가까이 되는 돈, 4,900억이라 할게 쉽게 4,900억 되는 돈이
이제 유입이 됩니다. 자, 유입이 되면 일단 SK케미칼 입장에서도 여러 가지 좀 도움이 되는 게 있는데, 기본적으로 네, 이걸 좀 줄일게요. 네, 줄여서. 자, 기본적으로 보면은 네, SK케미칼입니다. 케미칼의 재무 상태를 좀 볼게요. 재무 상태인데, 자, 재무 구조를 보면 지금 아직 여기는 2020년 전체가 지금 반영이 안 됐네요. 일단 3분기 거까지만, 누적 3분기 거까지만 지금 되어 있어요. 매출이랑 뭐 이런 것들. 네, 전년 동기 대비 뭐 기본적으로 자체 사업도 많이 좋아지고 있어요. 자체 사업인데 여기에 대해서도 증가를 하고 있고 매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증가하고 있어요. 근데 뭐 저걸 보려고 그랬던 건 아니고 이제 재무제표상으로 이제 볼 건데, 어, 자, 여기 보시면 사실 이 SK케미칼이 기존에 좀 주가에 대해서도 좀 고질적인 그런, 뭐라 그럴까요? 이 바이오 사이언스 있기 전에 좀 많이 이제 사람들이 생각을 할 때 문제점으로 삼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 부채 비율이었거든요. 생각보다 부채가 높다. 거기에 비해서 유동 비율은 좀 낮다. 네, 이게 좀 나왔거든요. 보통 유동 비율 뭐 좋은 데는 200%까지도 가는데 여기는 지금 110.18. 근데 부채 비율도 거의 뭐 200% 육박을 하죠. 자본 대비 거의 부채가 2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쵸? 근데 요거를 한번 볼게요. 자, 전반적으로 네, 한번 좀 볼게요. 어떻게 좀 개선이 되는지. 자, 보면은 유동 비율이, 네, 유동 부채 뭐 2019년 뭐 직전까지만 보면은 유동 비율이 점점 떨어졌죠. 그러니까 17년보다는 이때가 조금 좋아졌는데 다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라는 게 뭐냐면 이 유동성 자산에서 유동 부채, 유동 부채하고 비유동 부채 그 차이가 뭐냐면 둘 다 부채입니다. 결국은 둘 다 이제 빚이에요. 빚인데 유동은 1년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 거고 비유동은 1년 이상 기간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게 뭐냐면 회사가 이제 1년 동안 경영을 하기 때문에 1년 이내에 갚아야 될 돈이 얼마냐. 그 갚아야 될 돈을 회사가 갖고 있는 돈이 없으면 뭔가 또 처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회사에서는 좀 경영하는데 어려움이 있겠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유동자산이 이 빨리 1년 내 갚아야 되는 요거보다는 많아야 돼요. 그래야지 이 돈을 어쨌든 갚아 나가거든요. 영업을 하면서 이제 분기별이나 이렇게 단기 순이익이 나오면 또 채우겠지만 어찌됐건 뭐 그걸 떠나서 갖고 있는 돈 자체도 얘보다 높아야 좀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통 많이 볼 때 이 기업이 어, 뭐 어느 정도 이제 빚에 대한 채무에 대해서 좀 걱정을 당장 많이 해야 되느냐 그게 아니냐 이걸 따질 때 이 유동부채를 많이 따집니다. 그래서 유동자산, 네, 여기가 어쨌든 유동부채보다 많은지 이게 적으면은 물론 당기순이익으로 채워나갈 수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근데 지금 당장에 그냥 눈으로 볼 때는 부채가 얘보다 많어? 그러면은 이 회사는 약간 자본 잠식이 생길 수도 있고 좀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어쨌든 얼마죠? 이거 빼면은 뭐 한 800억은 좀 안 되겠네요. 근데 700 몇십억 정도 남는 현금을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유동 부채보다 어쨌든 유동 자산이 많아요. 그러니까 빨리 돈 갚아 이래도 당장 돈을 줄 수 있는 여력은 있다는 거죠. 네, 그게 뭐냐면 회사가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뭐 문제가 되는 부분은 좀 줄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다른 거 자산을 매각하던 뭐 자회사 주식을 매각하던 해서 현금 확보를 해야 되는데 뭐 가지고 있는 현금만 갖고도 1년 이내 부채에 대해서는 처분이 가능하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200% 넘어가고 이러면 너무 좋아요. 근데 지금은 어찌 됐건 뭐 100% 조금 넘지만 부, 그래도 부채가 유동자산보다는 적다. 그 유동자산이 부채보다는 좀 많다. 근데 지금 보시면 19년도 20년도는 지금 그 상반기까지밖에 안 돼 있긴 하거든요. 이게 3분기까지밖에. 네, 이 창이 자꾸 빠져서 제가 잠깐 옆으로 뺐다 다시 갖고 올게요. 그래서 3분기까지밖에 안 되어 있긴 한데 지금 보면은 유동자산이 네, 그 바이오 에너지나 이런 좀 매각을 하고 현금이 들어온 것도 있죠. 그래서 유동자산이 늘었고 유동부채는 또 좀 갚았나 봐요. 유동부채도 줄었어요. 비유동부채 1년 이상 되는 것도 좀 줄었어요. 어느 정도 이제 재무 건전성을 확보해 나가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걸로 한번 좀 볼게요. 얘 대비 요건데 지금 유동부채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유동비율을 한번 볼게요. 9,502억이죠. 네, 거기에서 6,648억. 네, 요거랑 요겁니다. 요거를 이렇게 나눠보면 이게 1.42까지 올라가요. 그쵸? 원래 1.10.18이었는데 여기도 뭐 직전 이때도 1.20.67을 그랬는데 이제는 1.42. 거의 뭐 43이죠. 이 정도 43까지 올라갑니다. 자, 부채 비율인데 부채는 이 전체 부채 비율이라는 거는 부채하고 자본을 보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자본 대비 부채가 얼만큼 많은지를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자본금 대비로 이렇게 보는데 어, 기존에 보시면 부채 비율이 좀 높아요. 2019년도 같은 경우는 거의 뭐 2배 이렇게 되죠. 자본에 비해서 부채가 더 많은 겁니다. 좀 많이 늘었죠. 근데 2020년 이제 3분기까지요. 3분기까지인데 한번 보면요.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요것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부채 비율을 갖다 계산하실 때는 그냥 이렇게 부채 있죠. 부채 전체 부채 총액 여기 부채 총액 여기에서 자본금 총액을 나누시면 돼요. 그냥 뭐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자본 총액 대비 자본금의 자본 총액 대비 부채가 얼마 많냐? 그러면은 1.996 1.96 199 그러니까 곱하기 100을 해야 되니까 196.6 이 정도 되죠. 196.6 예, 이 정도 되죠. 부채 비율이. 그러니까 한 2배 정도 이렇게 많은 거예요. 네. 자본 총계보다 부채 총계가 많아요. 자, 그러면 3분기까지만 해도 네, 보시면 네. 여기에 어디 갔죠? 자본 9974. 네. 작년만 해도 보면요. 이게 지금 1.2까지 떨어져요. 3분기까지니까 뭐 부채가 더 생길 수도 있는데 뭐 이 정도 유지된다고 치고 이제 현금이 더 들어왔다면 더 떨어지겠죠. 그쵸? 그래서 원래 이 작년 거 12월까지 돼서 나온 게 있으면 계산하기 더 좋은데 조금 좀 떨어지긴 했어요. 네. 자, 근데 여기 보시면 자, 구주 매출로 4,973억 원을 현금이 또 들어옵니다. 네, 이걸로 한번 좀 계산해 볼게요. 유동자산, 현금성 자산이니까 유동자산이 더 들어와요. 그럼 950이 여기에다가 얼마가 들어오냐면요. 뭐 세금 제하기 전으로 일단 계산할게요. 네. 세금 더 나갈 수는 있는데 이만큼 돼요. 예, 유동자산이 그쵸? 거기에 이제 유동부채 그럼 얘는 200%가 넘어갑니다. 그쵸? 여기도 뭐 세금 빼지고 한다 그래도 217.7인데 200% 정도는 될 것 같아요. 부채가 더 뭐가 안 늘었다면.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업의 재무 구조가 상당히 좋아지거든요. 네. 자, 그러면은 요것도 한번 다시 볼게요. 그 부채 비율인데 자, 부채는 뭐 이 정도라고 치고 뭐 안 늘어났다 치고 자본이 이만큼 늘어났죠. 자본이 저만큼 늘어났는데 이게 뭐 지배주주 지분 구조가 있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배 기업 이 주주 지분 이제 자회사 SK 바이오사이언스도 그렇고 이런 쪽이 다 올라가겠죠? 네. 이런 평가 이런 게 다 올라갈 테니까 그런 거랑 하면 이제 자본도 늘 것 같아요. 물론 이게 숫자 노름일 수도 있는데 여러 가지 그 볼 때 재무상의 모습은 좋아질 수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나중에 뭘 하더라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여기서 어떤 뭐 사채가 되던 뭘 할 때 사채란 표현이 맞네요. 자금을 갖다가 이제 할 때도 신용도죠. 신용도 이런 것도 되게 좋아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자회사하고 합산된 어떤 숫자 노름일 수 있으니까 이제 별도로 하면 이제 자회사 말고 이제 자체로 이제 재무제표를 볼 수가 있거든요. 어, 연결재무제표상 해서 SK 바이오사이언스 그게 같이 반영이 되는데 이제 별도로 하면은 케미칼 자체에 대한 걸 이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한번 볼게요. 그러면 별도로 봐도 어 별도로 보면 사실은 이제 이 케미칼의 고질적인 그런 아까 말씀드린 부채 이런 부분인데 보시면 그러니까 유동 비율이 100%가 안 됐죠. 네, 2010 19년까지는 좀 100%가 안 됐어요. 뭐냐면
갖고 있는 유동 자산이 1년 이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보다 적다는 겁니다. 그 부채 비율도 상당히 좀 높았어요. 약간 이 정도 됐거든요. 자, 그럼 이거를 잠깐 빼고 다시 한번 좀 계산을 해볼게요. 자, 보시면 그 유동 부채가 1년 내에 갚아야 되는 유동 부채가 유동 자산보다 많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 아까 이렇게 보여드린 것처럼 유동 비율이 좀 낮았죠. 그러니까 이런 데는 조금 운영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 근데 2020년도에는 이게 대폭 개선이 됩니다. 부채 비율도 좀 높았죠. 그래도 자회사를 빼고 났더니 좀 약간 줄었어요. 그 뭐냐면 바이오사이언스를 갖고 있을 때 연결재무상 보면은 바이오사이언스에 대한 부채가 어느 정도 더 있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집어넣었을 때 어떤 부채 비율이 더 있었단 얘기예요. 네, 물론 이번에 바이오사이언스도 9천억 넘게 이제 유치를 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부채도 좀 상환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도 하겠지만 어찌됐건 네, 그런 부채 비율이 자체만 봤을 때도 보면은 좀 개선이 되죠. 물론 유동 비율은 좀 적기는 해요. 근데 이거를 2020년 지금 3분기까지밖에 안 나와 있지만 요걸 바탕으로 해서 좀 보면은 지금 6,189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부채가 5,071이에요. 이미 이제 122%. 네, 그쵸? 그러니까 이제는 넘어섰어요. 부채에 비해서 자산은 2020년도에, 왜냐면 바이오 에너지나 이런 거를 매각을 하면서 현금 확보를 했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단기성 그런 부채에 대해서 여유가 생겼죠. 그리고 이 부채 비율에 대해서도 아까 전에 되게 177% 정도 높았잖아요. 그쵸? 근데 요걸 한번 보면은 자, 이제 100%가 안 돼요. 이러면 되게 부채 비율이 좋거든요. 100% 이하로 내려오면은 좋은 거예요. 자본 대비 어떻게 적다는 거예요. 자본 총계가 이렇게 되는데 부채가 그보다 적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자본 청산하면 어쨌든 부채는 다 갚을 수 있어. 이게 된 거죠. 그리고 보시면은 뭐 이익 그 잉여금이나 이런 것도 많이 이제 갖추고 있고, 그러니까 현금성 자산이 좀 많이 늘어나는 그런 상태입니다. 자, 거기에 여기 지금 12월까지, 그러니까 4분기까지 반영이 안 돼서 좀 나와 있진 않지만 이 4,973억이 어쨌든 현금으로 또 들어오잖아요. 그럼 요것만 갖고 이제 계산했을 때 6,189에다가 4,973억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1조가 넘는 1조 1,000억이 넘는 그게 생긴 거고, 뭐 유동성 부채에 대해서 계산을 하면 네, 200%가 넘게 유동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220%가 넘게. 그리고 보면은 1조가 넘기 때문에 전체 부채보다도 많아요. 그냥 갚을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뭐 자본 대비도 보면요. 이제 부채 비율이죠. 부채 비율을 볼 때 예를 들어 저때 기준으로 2020년 9월 기준으로 3분기 기준으로 2,129억이라는 채무를 거기에서 이번에 4,973억 세전입니다. 뭐 세금 빠질 수는 있지만 그걸 갖고 났다 그러면 4,156억이에요. 네. 그거를 이제 자본으로 나누면 부채 비율도 이제 44%, 뭐 44.2% 많이 줄어들어요. 회사의 재무 건전성이 아주 좋아집니다. 그러면 신용도가 올라가고 이후에 이제 SK케미칼이 뭐 하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금 유치도 그렇고 더 좋아지는 상태가 돼요. 그러니까 기업의 실적도 개선되고 있는데 이런 재무 상태까지 좋아지니까 SK케미칼 어쨌든 장기적으로 되게 좋은 상태로 갈 수 있어요. 네. 그래서 이걸 좀 길게 말씀드리는 이유가 기본적으로 기업의 재무 상태, 그다음에 이 벌어들인 돈 이걸 어디에 쓰느냐가 중요한데, 전에 이제 제 기억으로는 SK케미칼은 이렇게 생긴 현금을 재무 개선, 그러니까 부채를 일부 갚겠다는 거죠. 재무 개선과 신규 투자에 쓰겠다. 그러니까 4,973억을 세전입니다. 4,973억을 전부 부채 상환을 하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이 중에 일부는 네, 부채 상환을 할 거고, 그다음에 일부는 신규 투자에 쓰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 재무 개선은 어느 정도 될 거고 신규 투자도 할 수 있고, 그렇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상당히 좋아요. 네, 좋은 상태인데, 자, 그러면 단기로 하시는 분들은 어떻게 되냐? 이미 발표는 났어요.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공모가 최상단 65,000원 좋게 본 거예요. 좋게 본 거고, 바이오케미칼 입장에서도 현재 할 수 있는 거에서 신청한 밴드에서 최상단이기 때문에 예상했던 그 현금 중에 이제 최상단 가장 많은 돈을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래서 4,973억이라는 현금을 이제 확보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청약 다 끝나고 하면 이제 세금 제외하고 입금이 될 텐데
이 입장에서 현금을 이제 확보한 겁니다. 자, 그래서 SK 바이오팜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약간 차이는 뭐냐면 SK 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SK가 그때 2천억인가요? 얼마인가 그 구주 매출로 그때 했어요. SK도요. 제가 정확한 데이터가 기억이 안 나요. 죄송한데요. 그 돈을 어디다 썼냐면은 주주 배당금에 쓰고, 주주 배당금이라는 게 결국은 뭐 오너 일가도 좀 가져갔겠죠. 어쨌든 주주 배당금 쓰고, 그다음에 나머지 돈을 SK 바이오팜에 관련된 쪽에다 다시 재투자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주사다 보니까 그런 형태를 띈 거거든요. 순수 지주사다 보니까 자기 사업에 뭔가 이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자회사 쪽에 관련된 걸로 재투자한 겁니다. 그러니까 SK 지주사 입장에서는 사실은 벌어들인 돈이 자기한테 들어온 건 없어요. 주주들한테 나눠주거나 다시 그 자회사한테 투자 상태가 돼요. 근데 케미칼은 뭐냐면 자기한테 씁니다. 재무 개선에 사용을 하고 나머지는 자기 사업에 대한 투자했어요. 네, 그런 면이 좀 달라요.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좀 괜찮아요.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일단 월요일 날은 외인하고 기관, 특히 금융투자 쪽에 매수가 들어와야 돼요. 순매수가 되는지가 중요합니다. 얘가 들어와서 이게 반등이 나와야 돼요. 반등이 나와야 그 다음에 1차 목표선까지 가고 그 다음에 그때 상황에 따라서 지금 뭐 주변 그런 미 국채 금리도 그렇고 중국 양회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목요일에 쿼드라플 위칭도 있지만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그 주변 상황이 뭐 나쁘지 않게 흘러가지고 그 다음에 어쨌든 투자자들 입장에서 이 현금 아 죄송합니다. 새벽이다 보니까 네 죄송합니다. 현금 유입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본다. 그러면은 어쨌든 한 번 정도 반응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월요일입니다. 이제 내일이 아니라 이제 오늘이죠. 오늘 월요일 날 장에 이제 장 초반부터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장 초반부터 갭으로 뛸 수도 있거든요. 이런 거 분위기가 좋아야 되고 한 10시에서 10시 반 오전에 그때까지 버텨내야 돼요. 올라간 걸. 특히 9시에서 9시 10분까지 치고 올라갔다가 꺾여서 내려오는 게 되면은 솔직히 이 자회사 상장 IPO를 놓고 투자 요것만 갖고 들어오신 분들한테는 조금 시간이 더 걸리거나 근데 단기적으로 수익 내기는 조금 힘든 상황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갭으로 가서 한 10시, 10시 반 그때까지 버텨내면은 그 다음부터 자리를 잡고 있다가 다시 한번 오후나 이럴 때 상승 신호가 오면은 그리고 어느 정도 상승 이 음봉 안쪽에 좀 올라가 있는 상태로 자리를 잡을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도 뭐 어느 정도 이제 계속 자리 잡고 있는다 그러면 일차 목표는 무조건 지금 어쩔 수 없습니다. 35만 원은 어떻게 뚫어야 돼요. 얘를 못 뚫으면 지금 상태에서는 좀 어려워요. 그리고 이게 만약에 뉴스가 재료가 소멸됐다. 그래갖고 주가가 흘러내린다. 그래서 이 밑에 가격을 못 지켜내면 이 30만 원을 못 지켜내고 이제 쭉 흘러내려가면은 좀 더 많이 흘러내려갈 수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서는 거의 27만 원까지도 흘러내려갈 수도 있는데 뭐 그런 상황이 연출 안 되려면 일단 내일은 올라가서 버텨내야 돼요. 이게 내일의 어떤 주가의 상태가 결국은 단기적인 흐름에 대해서 이번 주 어떻게 될 거냐 거기에 대해서 결정을 하는 게 됩니다. 그래서 특히 오전장에 어떻게 모습을 잡느냐가 정말 중요해요. 지금 되게 중요한 상태가 됐고 일단 미 증시가 금요일날 괜찮았고 그 이후에 특별한 이슈가 아직 터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오전에 좀 긍정적인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자리를 잡아야 돼요. 올라갔다가 뭐 한 10시, 10시 반 이럴 때까지 해서 못 버티고 밀려 내려오기 시작하거나 아니면 9시에 시작해서 밀어 올렸다가 9시 10분쯤에 바로 단타 매물로 내려오거나 이러면은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어려워요. 그래도 뭐 30만 원만 버텨내고 31만 원 정도까지도 버텨내주면 그 다음에 어느 정도는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는데 그게 무너지면 조금 어렵긴 해요. 그래서 30만 원 무너지면 무조건 비중을 줄이시는 게 좀 좋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거는 그 IPO, 자회사 IPO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요, 이 종목은 이 기업 자체가 자체 매출 구조도 점점 좋아지고 있고 여러 가지로 좀 제가 볼 땐 괜찮아요. 현금 확보하면서 재무 개선도 되고 있고 네, 장기적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뭐 괜찮은데 이 IPO만 갖고 오신 분들은 30만 원이 무너지면 사실 비중을 좀 줄여주시는 게 좋아요. 좀 회복이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걸릴 수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보면은 금요일날까지 시그널은 하락 저항 시그널이 나왔어요. 하락 저항에 대한
모양이 나왔기 때문에 한번 기대는 조금 해볼만 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최상단으로도 나왔고, 그리고 IPO하고 관련된 거는 기본적으로 제가 볼 때는 IPO 나오고 나서는 외부적인 상황도 있었지만 어느 정도는 지금 그 재료에 대한 하락세는 좀 그래도 사전 반영이 돼서 나오지 않았나 생각도 좀 들거든요. 네. 뭐 청약을 위해서 주가를 뺀다 그러면 이때 많이 빠졌을 거예요. 네, 그럼 빠졌을 거고 이미 어느 정도 선은 좀 빠지지 않았을까. 손바뀜도 이미 뭐 있었고요. 좀 거래량도 그렇고. 자, 그러면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제가 뭘 말씀드리냐면 IPO만 보고 들어오신 분들은 이미 이런 차트가 나왔을 때 여기서 어느 정도 그러니까 손을 털고 나간다고 표현해야 될까요? 그리고 특히 요 라인, 120선 라인 무너진 이때쯤 이미 손 털고 나갔을 확률이 좀 많이 있거든요. 네, 아닌 분들도 계시지만 주요 이제 그런 그 어떤 수량은 그렇게 나갈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상태가 되면 이게 어느 정도는 그래도 선 반영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걸로 만약에 된다면 반등이 좀 나올 수 있고, 나와서는 어쨌든 버텨야 됩니다. 네, 그게 중요해요. 네, 버티는 게 중요하고, 지금 내일 같은 경우는 사실 코스피 자체도 3천을 놓고 이제 싸울 거예요. 3천을 놓고 지지를 놓고 싸울 텐데, 미 증시가 좋았기 때문에 그냥 바램은 금융투자 쪽에서 좀 순매수, 외인들도 약간 매수가 들어오지 않을까. 다만 내일 지수 흐름이 너무 빠르게 늘어가서 이 3080까지 빠르게 치고 올라가면 오히려 프로그램 반발 매도, 그러니까 프로그램의 어떤 반발이라 그래야 될까요? 어쨌든 저항성 매도가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수 자체가 한 3040에서 50 정도까지 정도 상승하면서 외인하고 금융투자 쪽 수급이 좀 들어준다면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뭐 전반적인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얘도 외인 매수하고 금융투자 매수가 들어오면서 약간 상승의 폭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어요. 다만 이제 지금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분명히 내일 오전에 단타는 들어옵니다. 이런 거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차트 자체도 단타 들어오기 딱 좋은 차트예요. 하락 저항 차트이기 때문에 한번 갭이 나올 수 있거든요. 얘는요. 그렇기 때문에 단타 들어올 수 있는데 버텨야 돼요. 내일 오전에 버텨내는 게 중요합니다. 갭으로 올라간 상태에서 버티는 거, 이게 중요하고, 그런 조건을 가기 위해서는 외인하고 금융투자 쪽이 순매수가 좀 들어와 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일단 내일 위치에 따라서, 특히 오전장 위치가 좀 많이 중요하거든요. 그런 거에 따라서 좀 결정을 좀 봐야 되는 그런 상태가 좀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65,000원으로 나온 거는 좀 긍정적인 거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 재무적인 부분이나 여러 가지 그런 신용도 부분도 그렇고, 그걸 볼 때 이 정도 금액이 들어온 거는 되게 괜찮은 것 같아요. 네, 작년에도 어쨌든 그 바이오 에너지 쪽 매각을 하면서 전체 매출은 줄었지만 영업이익이 개선됐고 현금성 부분도 개선이 되면서 어쨌든 평가도 많이 좋아졌었거든요. 증권사 평가도 그렇고 좋아졌기 때문에 이게 그런 작용을 또 해줄 수도 있어요.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요 금융투자 그리고 외인들이 매수가 좀 창구에서 들어오는지가 좀 중요합니다. 그래서 뭐 내일 이제 어쨌든 흐름 좀 보고 해야 될 것 같고, 일단은 네, 오늘은 뭐 사실은 좀 제가 말이 길어졌는데 오늘 말씀드리려는 건 그냥 65,000원 확정됐습니다 말씀드리고 짧게 해도 되는데, 이 의미에 대해서 또 궁금해 하실 수 있어서 제가 재무적인 부분, 그 다음에 내일 주가의 흐름 좀 같이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영상이 좀 길어졌는데요. 어쨌든 제가 말씀드리려는 거는 65,000원 확정됐습니다. 그리고 내일은 오전장이 어쨌든 시초에 갭이 나와서 출발할 수 있는데, 그때 버텨내야 되는 거, 그리고 그러기 위해서는 외인하고 금투자 이쪽이 좀 매수가 들어와줘야 이제 갭으로 출발하면서 어느 정도 버티는 형국이 좀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예요. 버텨내지 못하고 이제 30만 원이 깨지면 조금 많이 돌아가야 돼요. 그런 문제가 좀 있어서 내일은 이제 정말 오전에 좀 중요한 그런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나오면 좋겠네요. 네, 고민하시는 분들, 고생하시는 분들 많아서 꼭 좋은 모습 나오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편안한 밤 되시고요. 좋은 꿈 꾸시고 좋은 그 내일 한 주의 새 출발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